치료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먹는 치료제부터 얘기를 해보죠. 머크의 먹는 치료제 저희가 다루긴 했습니다. 예전에 간단하게 어떤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이 이제 머크의 먹는 치료제가 지금 개발 단계에서는 제일 앞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온다고 하면 제일 빨리 나올 가능성이 있죠. 심지어는 미 FDA의 이제 자문위원회, 검토자문위원회가 임상 3상을 하는 중간 결과를 보고 오히려 긴급 승인을 내줄 태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이게. 그러는데 이 몰뉴피라비르라고 하는 이 머크의 치료제는 원래 제가 한번 여기서도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 겨울에 독감 치료제로 개발을 하다가 실패를 한 겁니다. 실패를 한 이유가 더 좋은 치료제인 타미플루가 나오면서 경쟁에서 뒤처져서 이것이 이제 제품화되지를 못했던 거죠. 그러는데 이제 이게 이번 코로나를 맞아서 코로나에는 어떠나 이렇게 해서 이제 경구용 치료제로 개발이 된 겁니다. 그러는데 이제 최근에 임상 3상 중에 중간 결과가 이제 보도가 됐는데 예. 이것도 논문 형태나 이런 식으로 해서 자세하게 전문가가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일단은 이 회사, 즉 머크라고 하는 이 회사가 자기네들의 보도자료 형태로 일단 보도를 한 건데 워낙 폭발력이 있으니까 뭐 전 세계에 이 약에 대한 보도가 실리면서 심지어는 타미플루와 비교되면서 이거 뭐 코로나19에 있어서의 예. 어떤 그런 게임 게임 체인저. 체인저 아니냐. 그래서 향후에 굉장히 코로나를 종식하는 데 중요할 것 같고 우리 당국도 뭐 성구매 협상에 대한 실제로 그런 내용이 있나 없나는 예.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언론을 통해서 보면은 성구매 협상이 있는 듯이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어서 이것을 좀 심층 깊게 한번 다뤄보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은 그 기사에 나온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약 먹였더니 사망자 0, 드디어 코로나 해방이라는 기사가 머니투데이에 10월 2일자로 실렸고요. 또 한국경제에 실린 기사입니다. 같은 날 나온 기사인데 코로나 치료제 나왔다는데 백신 꼭 맞아야 하나요? 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백신에 대한 걱정, 이상 반응에 대한 우려가 있으신 분들은 백신을 안 맞고 버티다가 혹시라도 내가 코로나에 걸리면 이 약 먹고 그냥 나으면 되는데 내가 굳이 백신을 맞아야 되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일부는 맞는 얘기인데요. 전반적으로는 다 틀린 얘기예요. 우선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바라보는 이 약과 미국에서 바라보는 약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미국에는 보험을 갖지 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또 다른 하나는 미국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될 경우에 일단 중증 환자가 되면은 우리 방송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지불해야 되는 치료비가 3억에서 7억 정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자, 약이 어떤 수준 이상이 되는 약이 나오면은 좋겠지만 심지어는 그 언저리에 나와도 미국은 이 약을 승인해 줄 모든 자세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국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방역 상황이 나쁜 데다가 의료 체계, 즉 환자가 많아져서 치료를 해야 될 경우에는 비용도 비싼 데다가 국가적으로 부담해야 될 손실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이 예를 들면은 수준이 한 100 정도 되면은 정말 좋은 약인데 이게 뭐 한 30, 40 정도 되어도 약을 허가를 낼 자세가 되어 있는 거죠, 이게. 그것은 미국이 처한 상황이 그래서 그렇다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상황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우선은 그런 관점을 가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거예요. 이 약은 지금 국가마다 가격이 달리될 가능성이 많은데 알약 하나당 9만 원에서 10만 원. 한 사람이 5일 동안 하루에 2알씩 해서 예. 5일 동안 먹어야 되니까 거의 5일 동안에 9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선 우리 자료 화면에 나갈 것 같은데 이 약이 그렇게 좋은 약이 아니라고 하는 점을 제가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약을 제 개인적으로 제가 만일에 정부 당국자라서 이 약을 수입해야 된다. 그러면 저는 이 약을 수입하지 않을 겁니다. 할 이유가 없어요. 이런 정도의 허접한 약을 수입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거죠. 왜 허접한가 하는 것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것은 임상 3상의 중간 결과라 그랬죠. 임상 3상은 총 한 1,500여 명에게 지금 1,55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 이 결과는 775명에 대한 분석 자료입니다. 775명에 대한 분석 자료예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에 2번 5일 동안 먹고 나서 그런 다음에 29일을 경과해서 확인한 겁니다. 29일을 경과해서 확인한 건데 약을 투약을 한 경우에는 대상자 385명 중에서
입원한 사람이 28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약을 투약하지 않은 가짜 약은 377명 중에서 53명이라는 거죠. 그러는데 이 대상자들이 하나같이 누구냐 하면은 기저질환 1개 이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저질환 1개 이상. 그러니까 예. 당뇨, 고혈압 등등해서 기저질환을 1개 이상 갖고 있는 거예요. 1개 이상 갖고 있는데 제가 왜 이 약의 문제점을 지적하느냐 하면은 385명 중에서 약을 투약을 했는데도 28명 입원을 했잖아요. 그런 다음에 약을 투약 안 한 사람은 377명 중에서 53명이 입원을 했으니까 효과가 50%다 그러는 거거든요. 효과가 50%잖아요. 그러는데 이 효과는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이겁니다. 약을 투약을 했는데 100명 중에 입원한 사람이 1명이고 약을 투약을 안 한 가짜 약을 먹었는데 입원한 사람이 100명 중에 2명이라도 효과는 50%예요. 이것은. 예, 숫자 노름이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런 것들은 쏙기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385명 중에서 약을 투약을 했는데도 28명이나 입원을 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은 아까 투약한 것과 투약하지 않은 것을 비교를 해서 50%가 효과가 있다고 하는 건 맞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약을 했는데도 제가 질문하는 것은 왜 이렇게 입원한 사람이 많냐는 거예요. 그럼 제 질문은 이겁니다. 투약을 한 사람들은 어쨌거나 사망이 0명으로 잡혔고요. 투약을 하지 않은 군에서는 사망이 8명이 나왔어요. 그러면 일단 사망만 놓고 봤을 때는 그래도 사망을 유발하지는 않으니까 유발을 하는 것을 막아줄 수는 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해석할 수는 있는데 그 해석도 틀린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일단 이 사람들은 약을 투약하지 않아서 입원을 했겠죠. 중증으로 갔다는 거죠. 중증으로 갔으니까 중증으로 간 데서 사망자가 나왔겠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결국은 이 약이 중증을 막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는데 제가 이 약을 왜 수입할지 말 것을 제가 권고를 드렸느냐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나라 같이 백신 접종률이 굉장히 높으면 어떻게 될까요? 백신만으로도 중증으로 이완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첫째 하나는. 두 번째는 이 약이 긴급 승인이 되지 않습니까? 긴급 승인이 되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누가 구매자가 되느냐 하면은 정부가 구매자가 돼요. 정부가 구매자가 되는데 정부가 연령이 낮으면서 기저질환이 없는 일반 사람들에게 이 약을 투약을 할까요? 안 하겠죠. 안 할 예. 거라고요. 그러면 누구에게 투약을 할 거냐 기저질환자나 하면은 고위험군. 기저질환이 있으면서 고위험군에게 그 고위험이 중증으로 전이하는 거에 이 약을 쓸 동기는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약을 왜 쓰죠? 우리나라 셀트리온의 항체 치료제를 쓰면 되죠. 그러니까 셀트리온의 항체 치료제가 긴급 승인이 아니라 지금은 정식 승인이 났기 때문에 어느 치료소든지 상관없이 구매가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자, 이렇게 비싼 약을 주고 외아를 쓰느니 국내 치료제를 써서 똑같은 사람에게 쓰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는데 셀트리온 항체 치료제는 심지어 효과가 더 좋아요, 이 약보다. 그러면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이 약이 우리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완전히 갔을 때 약값이 싸서 모든 사람들에게 경증, 중증, 무증상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 썩어서 중증으로 가는 걸 막을 수 있으면 예. 괜찮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 약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기저질환이 있어서 잠재적으로 위험하고 그래서 중증으로 가면서 사망이 있는 사람에게 써야 되는 약인데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그런 약이 지금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더 효과가 좋은데 이 약을 왜 수입해야 되죠? 그럴 예. 동기가 전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화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굳이 달러로 해결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그런 얘기 다 드렸지 않습니까? 아직은 결과를 모른다. 당국은 설치지 말고 기다릴 필요가 있다. 그리고 더 확실한 결과가 나왔을 때 그때 결정해도 된다. 제가 그때를 상기시켜 드리면서 오늘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나라는 이 약보다 더 좋은 약이 기본적으로 있다. 그리고 사용할 사람에게 있어서도 거의 동일한 사람이다. 예. 심지어는 효과는 더 좋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약을 수입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그것은 오직 미국이 방역 상황이 나쁘고 미국이 이 약이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과장된 측면이 있지 우리로서는 이 약이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저는 정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댓글로 뭐 피라 땡땡 그 약을 왜 안 쓰느냐 이렇게 댓글 다시는 분들도 몇 분 계세요. 이것은 데이터가 정확히 나와야 돼요. 예를 들면 제가 셀트리온이라고 하는 회사를 얘기를 예. 하면서 약을 말씀드리는 것은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피라 어떤 약도 예. 확실한 데이터가 나오고 정말 그렇다. 그러면은 얼마든지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약들은 데이터가 없다는 거죠. 임상도 아직 안 끝났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금 다루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예. 이렇게 보겠습니다. 치료제보다는 그리고 백신이 코로나19의 종식을 앞당기는 데는 더 훨씬 효과적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나라는 백신에 네. 굳이 지금 이 약이 아니더라도 이 약보다 더 뛰어난 항체 치료제를 쓰면 되지 백신 플러스 우리는 예. 수단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이 약은 필요 없다. 이 말씀 제가 드립니다.